네. 이번 주에 날씨가 꽤 춥죠. 새벽에 정말 출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월가이드 함께하죠.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휴장이기에 오늘 인사이트 주제를 어떻게 좀 잡아오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열어보시죠. 바클레이즈가 올해 최대 리스크를 소수 종목에 지나친 집중으로 꼽았습니다. 저희 월가이드의 방향과 좀 비슷하기도 하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지 말라. 자, 그러면 그 좋다는 종목 외에 좀 어떤 걸 보라는 거냐. 이게 제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네, 바클레이즈에서 2025년에 최대 리스크 중에 하나를 소위 집중, 지나친 집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초격차 해소라고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오늘 하나의 화두가 정확하게 그들의 시각과 일치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좀 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번 그림으로 확인해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매그7, 소위 빅테크라는 것들의 올해 이익 성장률도 타 종목들을 압도하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격차가 그런 상승률의 차이가 좀 좁아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올해의 큰 화두가 되겠고요. 이런 현상은 내년까지 지속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이익 증가율이 소위 매그7 주식이 나머지 490상점보다 뒤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격차가 해소된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의 변수인데 이익의 성장률의 차이가 조금씩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보면 한두 종목, 낮에는 대여섯 종목 아니면 7종목만 갖고 시장을 봐서는 어찌 보면 좀 우리가 좀 약간 아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올해 할 실전으로는 분산 투자를 좀 더 염두에 두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분산 투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산 투자에 대한 어떤 말은 쉽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분산 투자인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저는 가장 편한 것은 ETF를 통한 분산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한테 절실하다고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그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에서 제공하고 있는 all-in-one ETF 포트폴리오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당장 오늘 밤이라도요. 네.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들이 주식 계좌를 통해서 바로 살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스타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앞서서 이들이 어떤 걸 갖고 좀 구성하냐는 것인데요. 원칙적으로 보면 100% ETF만 갖고 운영합니다. 당연히 블랙락에서 하는 ETF, 즉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펀드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보면 ETF를 통한 ETF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투자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주식과 채권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을 100% 사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여기서 구분하는 것은 주식과 채권을 각각 80%와 20%에서 30%와 70%까지 하면서 공격형, 성장형, 중도형, 보수형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겠고요. 투자 지역도 미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그리고 선진국 그리고 이머징 마켓 그리고 개발도상국 이렇게 등등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성향에 따른 분류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이렇게 되겠는데 큰 틀에서 보면 네 가지 ETF가 있습니다. AOA, AOK, AOR, AOM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는데요. 처음에 공격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격형은 현재 한 주당 가격이 $76 정도 돼 있는데요. 현재로 이 ETF의 경우에는요, S&P 500을 46%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자주 얘기하는 S&P 500가 50% 정도 들어있겠고요. 중형주죠. S&P 400이 3%, 그리고 S&P 나머지 600이 한 1%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머징 마켓이죠.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도 8%,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선진국이 23% 들어있습니다. 채권은 전체적으로 20%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채권은 미국 토탈 채권, 미국에 대한 웬만한 채권이 26% 들어있겠고요. 여기는 이머징 채권이 안 들어가고 기타 선진국이 채권이 3% 등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더하면 100%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하는 것이 AOA ETF가 되겠고요. 다음은 7대3으로 나눈 겁니다. 그것은 AOR 57달러 정도 하는 것이 되겠고요. 다음은 중도형이 AOM ETF입니다. 43달러 정도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수형 ETF AOK는 37달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성향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보수적으로 하는 그렇죠. 분도 있고, 나는 적당한 거 하고 싶은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유 알아서 해달라 저희는 이제 알아서 해달라고 해줄 수가 없는 거가 되겠고요. 각자 이렇게 네 가지 성향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들을 보면 연세에 따라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좀 채권 비중 늘리면서 분산이 더 잘 돼 있는 거, 반면에 조금 젊으신 분들은 좀 위쪽으로 가서 주식 비중이 높은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AO, A부터 AOR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공부해 보시면 상당히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구성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올해의 뉴욕 증시 키워드를 분산 투자로 보고 있는 이유는 2023년, 2024년에 AI로 쏠렸던 초격차가 해소되는 해가 올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좀 걸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입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드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적인 것부터 공격적인 것까지 추구하는 ETF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더 나아가서 오늘 헤드라인은 이걸 준비했습니다. CNBC가 보도했습니다. S&P 500 지수를 이겨라. 무엇이? 내 종목이 화이팅입니다. 거기에 실제로 S&P 500 지수를 뛰어넘는 2년 연속 뛰어넘는 ETF가 실제 있다고요. 네, 북미랑 유럽, 흔히 해서 선진국에 상장된 ETF가 10,000개가 좀 넘는데요. 이 중에서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정확히 보면 4년 연속으로 S&P 500 지수를 능가한 ETF를 한번 추려봤다는 겁니다. 2년이 아니고 5년간. 네, 네네네네. 5년에서 7년간. 네네네. 네, 그래서 뭐 대단한 거죠. 매년 이렇게 이겨왔다는 그러게요. 것인데. 물론 이런 통계라는 것은 이 매년 이긴 거가 앞으로 또 이긴다는 것을 절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여기 네 가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 중간에 있는 거 JREU는 영국에 상장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영국에 있는 상장된 ETF를 살 수는 있으나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별로 그 관심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는 제일 마지막에는 S&P 500과 비교하는 것이 되겠고요. 위에 보시면 2020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의 수익률이 되겠는데 이게 보시면 이 4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4, 5년 동안 계속해서 올랐던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나머지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IRR ETF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퍼스트 트러스트에서 하는 아메리칸 산업혁명, 산업 르네상스 ETF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주로 산업 섹터라든가요, 금융 섹터 중심에서 그중에서도 혁신적인 산업의 르네상스를 추정하는 그런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지수를 추정하는 ETF인데 AIRR ETF라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 처음 보고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주가는 77.84달러 정도 운용하고 있는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보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S&P를 오긴 1,400개 중에서 달랑 4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AIRR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GSLC가 되겠는데요. GSLC ETF가 있습니다. GSLC는 S&P 500에서 그중에서도 골드만삭스에서 자신들이 라지캡 중에서도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을 갖고 만든 겁니다. 사실 GSLC는 저희 방송에서 한 2년 반 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고 저도 이제 잊어버렸던 건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자신들의 평가 기준을 갖고 S&P 500의 비중을 자기네가 새로 만든 겁니다. 새로 만들어 갖고 GSLC인데 110달러 정도를 좀 가고 있는데 저도 사실 이거 GSLC 보고 저도 한번 좀 관심 갖고 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에 저희도 한번 소개해드렸고 저도 잊어버렸던 주식인데 GSLC, S&P 종목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으나 그 안에 비중을 자기네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기준을 갖고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인데 저도 이 방송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GSLC라는 ETF가 5년 동안에 S&P 500을 아웃퍼폼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나머지 하나는 의외로 상당히 쉽습니다. SPTM입니다. 저는 이건 알고 있던 ETF인데 좀 별로 소개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도 이렇게 성과 났을지 저도 뭐 깜짝 놀랐는데요. 이건 S&P 1,500을 추정하는 겁니다. S&P 1,500이라는 거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모두 포함하는 ETF인데 이게 S&P 500을 이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외로 쉽게 이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2개, 3개 한번 여러분 스터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4년에 ETF의 시장은 거대하게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S&P 500 지수를 이긴 4가지 ETF, 최근에 약 5년간 매년 S&P 500을 웃돈 ETF 4가지, 5가지를 소개해줬습니다. 뭐 예전에 펀드가 인기였다면 지금은 이제 ETF를 안 보면 뒤처졌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알파벳이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뭐 AIRR, GSAC 좀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저희 좀 같이 캡처를 해놓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요 월가이드 조회수가 엄청나거든요. 네. 예, 이런 것들 다 소개를 해드려서 같이 스터디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네. 자, 다음은 마켓워치에서 보도했습니다. 계속되는 코스트코 성장세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저희 월가이드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12월에도 그 증가세가 지속이 됐네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기업들은 3개월마다 실적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당도 3개월마다 주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굳이 매달 한 번씩 관련된 러프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세한 모든 항목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발표합니다. 전체 매출이라든가 동일 점포 매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유통업체 중에 코스트코가 되겠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 관심이 있으신 분 아시겠지만 저희도 간혹 소개해드리지만 TSMC가 또 매달 발표합니다. 러프한 자료를 발표하는데요. 바로 코스트코가 이번에는 12월 달에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물건을 팔렸는지를 이제 공개한 거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매출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미국이나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렇게 위치가 되는 곳에서는 주유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요. 코스트코가요. 그래서 가서 코스트코의 주유소가 딴 데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사실 주유소 때문에 가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주유소에서의 유가의 변동분은 같이 뭐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외하고요. 그래야지 그 변동분을 제외하는 게 정확한 통계가 되겠죠. 또 하나는 환율 때문에 뭐 플러스 났다 마이너스 났다 이런 것들은 환율 변동분을 제외하고 정확한 수치를 얘네들이 또 공개하고 있는데요. 동일 점포 매출이면 가장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점포 수만 괜히 늘어나갖고 매출이 늘어나는 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A라는 뭐 대형 유통업체가 최근 들어서 5%나 지금 점포가 늘어났으면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동일 점포 매출이 중요한 건데요. 12월 달에 동일 점포가요. 무려 또 9.9%가 늘어났고요. 이커머스 있죠.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코스트코에서 이커머스 온라인에서 사는 분이 제가 몇 분이나 보는지 제가 뭐 본 적은 없지만 미국에서는 코스트코 온라인 매출이요. 무려 35.7%나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거든요. 이거 여러분 생각하시더라도 엄청난 고성장인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왜들 이렇게 사람들이 갖고 있느냐. 월마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오히려 조금이라도 싼 데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코스트코의 멤버십, 월마트의 멤버십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D.A. 데이비스는 뭐 전자상거래에 대한 등등도 있고 하면서 상당히 좀 높은 평가를 여전히 자기가 줄 수밖에 없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월가의 목표 주가 평균은 한 1,065달러 정도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자, 코스트코 월가의 목표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뭐 분산 투자 얘기를 하는데 AI뿐 아니라 저희 코스트코 월가에 대해서 주목하는 종목이기에 계속 좀 팔로우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 열어보시죠. 1월 첫 5거래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실제로 월가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딱 제목이 나왔어요. 1월의 지표는 한 해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5일이 딱 중요하다는 건데 딱 5일이 지났어요. 네. 뭐 산타랠리도 있고 사실 통계일 뿐이죠. 산타랠리고 있고 그다음에 첫 5일도 있고 그다음에 1월 한 달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따집니다. 근데 이런 걸 여러분들 방송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저 통계가 무슨 중요하냐 그러지만 이게 워낙 이렇게 오랫동안 쌓여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신뢰성이 좀 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꾸준히 들으시다 보면 저런 것들이 왜 저렇게 하고 있고 사람들이 뭐 평가를 하냐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산타랠리 다 익숙하신데요. 이번에 산타랠리가 마이너스 난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래서 극히 실망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첫 5일 그래서 영어로 보면 first 5 day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첫 5일이 또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뭐 있다 없다 꽤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번에도요 1월 첫 증시가 어저께 조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역설적으로 보면 11월 말일 날 아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오르긴 올랐는데 고작 0.6%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자체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한마디로요. 1950년 이후 한 7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첫
다섯 거래를 상승했던 해에 주가는 연간으로 보면 한 14% 올랐고 상승 확률은 83%였다는 겁니다. 만약이요. 이번에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연간 상승률은 1%밖에 안 되고 상승 확률이 50%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사실 이것과 그 연간 요 표가 더 재밌는 건데요. 산타랠리가 없었고 마이너스 났고 첫 5일이 플러스 났고 그다음에 1월 달에 플러스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가 한 3번 정도 있었는데요. 그때 보면 주가가 평균적으로 한 18%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좀 기대감을 갖고 하더라도 늦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타랠리보다 중요하다는 최근에 더 중요하다는 새해 들어서 1월의 5거래일의 통계 알아봤습니다. 이항용 위원님 감사합니다.